안녕하세요.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전기설비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기응용 시설 공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위해 빛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명공학에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은 시험에서 단위 같은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자, 우선 조명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자, 여긴 지면이고요. 이 태양에서는 이런 빛이 나와요. 이런 빛이 나오죠. 자, 이 빛이 나오는데 태양이라는 광원에서 나오는 총 빛의 양이 광속이라고 합니다. 이 광속이라는 빛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빛에서 이런 지면이 있어요. 이제 지면에서 이런 면적이 있겠죠. A라는 면적이 있습니다. A 미터 제곱이라는 면적이 있는데 이 광속이 자, 이 A라는 면적에 비춰지는 이 광속의 양, 즉 A라는 면적에 비춰지는 광속의 양, 광속은 F로 표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 A라는 면적에 들어오는 광속의 양을 이 조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4번에 조도가 있죠. 단위는 럭스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A라는 면적에 들어온 광속을 조도라고 했는데,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광속이 지면을 비춰서 사람 눈에도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A라는 면적에서 이 화살표만한 광속이 이것을 F'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A라는 면적에서 이 지면에서 반사돼 가지고 사람 눈에 비춰지는 이것을 광속 발산도라고 합니다. 광속 발산도는 M으로 표시하고 단위는 레드럭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속과 조도와 광속 발산도를 봤는데요. 이제 휘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면만 봐서 눈이 부신 게 아니겠죠? 태양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태양을 직접 이렇게 봤을 때 밝은 정도를 휘도라고 합니다. 이 휘도의 단위는 니트나 스틸브를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도는 이런 광원이 있을 때 여기서 태양에서 나오는 이런 원뿔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원뿔을 생각했을 때 이 원뿔의 각을 입체각이라고 합니다. 이 입체각을 가지는 원뿔에서 나오는 광속의 양을 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입체각당 나오는 광속을 해서 I로 표시하고 광도라고 읽습니다. 단위는 칸델라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런 조명의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시험에서는 이런 단위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설명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32페이지 실지수입니다. 이 실지수라는 것은 조명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어떤 값인데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의 방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명 설계를 할 때 여기 천장에 광원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정사각형의 방에서나 직사각형의 방에서 어떤 조명의 밝기가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는 밝은데 구석 이 부분에서는 좀 어두울 거 아니에요. 조명이랑 좀 멀어서.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의 방을 정사각형의 방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어떤 값을 곱해서 사용하는 이 값이 실지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실지수의 공식에 대해서 이 자체로 나오니까 이 공식을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442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동력 간선입니다. 동력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이 있고 전선이 있죠. 전선이 있고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모터가 접속이 되죠. 이럴 때 이런 동력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메인선을 동력 간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 이름 자체가 간선인데 이런 동력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간선이라 그래서 동력 간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선을 설계할 때 이런 전동기 부하가 달릴 때는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동력 간선을 설계할 때
이 전동기를 왜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해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자, 이런 시간축이나 이렇게 전동기에 전원을 투입했을 때 전류의 흐름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니고, 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기동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전격 전류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흐르는 전류가 기동 전류라고 합니다. 이 기동 전류는 이 전격 전류에 비해서 한 6배에서 8배 정도 더 크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선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동력 간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전동기 부하만 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간선이 있고 전동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전동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전동기들의 전격 전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자, 이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이 50A 이하일 때는 이 전격 전류의 합의 1.25배를 견디는 간선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50A 이하이니까 한 30A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전격 전류 모두 더한 게 30A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간선을 설계할 때 1.25배를 견디는 수준의 간선을 설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50A를 초과할 때니까 이 모터의 전격 전류를 모두 더했을 때 60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1.1배를 견딜 수 있는 간선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또 이렇게 간선이 있습니다. 간선이 있는데 여기 모터 부하가 있고 전열 부하가 있고 모터 부하가 있고 전열 부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이 전열 부하라고 하면 전동기, 즉 모터 부하가 아닌 부하들입니다. 뭐 히터, 전열기 이런 거죠. 이럴 때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전열 부하가 더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동기 부하가 만약에 20A고 전열 부하가 50A다.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전동기 부하와 전열 부하를 합한 정도의 수준의 간선을 설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이 전격 전류의 비교가 이 전격 전류에서 전동기 부하가 전열 부하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전동기 부하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전동기 단독에서의 설계와 같고, 그 다음에 전열 부하는 그냥 더해준 값을 견디는 수준의 간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동기 부하가 더 큰 것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동기 부하가 만약에 30A고 전열 부하가 20A입니다. 자, 이럴 때 전동기 부하가 더 크죠? 이럴 때는 단순히 더해서 50A를 견디는 수준의 간선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 전동기 부하에는 1.25를 곱해줘야겠죠? 5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30 곱하기 1.25와 전열 부하는 그대로 더해준 값, 이 수준을 견디는 간선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가 이 기역에 대한 경우고, 이 니은에 대한 경우는 전동기 부하가 50A를 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 전동기 부하가 60A고 전열 부하가 20A입니다. 이럴 때는 이 전동기 부하가 50A를 초과하기 때문에 1.1배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1.1 그리고 전열 부하는 그대로 더해줍니다. 이 수준의 전류를 견디는 간선을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동기에 대한 간선 설계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전동기만 단독으로 있을 때는 참 간단한데, 전열기가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전동기 부하가 큰지 전열기 부하가 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따져보아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로는 이렇게 계산해서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기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꼼꼼하게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광속의 단위입니다. 광속의 단위는 루멘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도의 단위입니다. 조도의 단위는 럭스입니다. 자, 룩스, 럭스 이렇게 같이 쓰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완전 확산면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무엇이 같을 때 나타내는가? 자, 이거는 제가 앞서서 설명 안 드렸는데요. 완전 확산면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휘도가 같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실지수입니다. 이 실지수에 대한 공식이 이런 공식 자체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F40의 의미. 이 등의 이름을 이 알파벳과 이 전등의 용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F40의 의미는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40W짜리인데요. 형광등 영어의 앞글자가 F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나트륨 등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의 N자를 따서 N40으로 나타내고 수은등은 수은의 H를 따서 H40으로 나타냅니다. 메탈 할라이드 등 같은 경우에는 메탈 앞글자를 따서 M으로 나타냅니다. M40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설비의 모든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